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시형 인간과 정시형 인간.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인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빠요. 바쁘긴 바쁘지만 이제 오전부터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그동안에 이제 생각해 놨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수시형 인간과 정시형 인간이 있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입시가 다 끝나서 이제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은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친구들은 이제 재수종합반이나 독학재수반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3월 초입니다.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이제 시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입시를 마무리를 하고 입시를 중간 이제 점검을 마무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이제 어떤 입시에 대해서 잘 맞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아이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시 사이트나 뭐 오르비나 뭐 그런 곳들에 이제 뭐 자아 성찰식의 그런 이야기들, 또는 이제 성공한 이야기들, 또는 실패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수시 정시를 따지는 이제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서울대나 의대에 입학하지 못한 분, 연고대는 합격했지만 서성하는 합격했지만 최저를 못 맞춰서 스카이에 떨어지거나 의대에 떨어진 분, 서울대에 떨어진 분, 또는 이제 수능 그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가지고 정시의 기회를 한 번 더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수시냐 정시냐 뭘 골라야 되냐 후회스러운 의견을 많이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시로 내신을 성공한 정시로 입시를 성공한 분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시로 입시를 성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정시만이 답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고, 수능을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입시는 수시를 치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오히려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수시형 인간과 정시형 인간, 입시에 대한 아쉬움은요, 우리가 수능 공부를 준비해서 이제 입시를 치르는 것보다는 수시로 입시 제가 입이 자꾸 이제 돕니다. 수시로 입시를 치르는 분들이 조금 더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시로 입시를 치렀을 때 뭔가 내신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시지 못한 분들이 이런 수시형 인간과 정시형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따로 있냐, 뭐 결이 좀 다르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다른 과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수학만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강남권 학교 기준으로 이제 특정 문제 한두 문제를 제외하면 특별히 수능 문제가 내신 문제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인간과 정시형 인간, 그러니까 수시형 인간과 정시형 인간, 뭐 내신형 인간과 수능형 인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들지는 않아요. 강남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비교하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도 학교들은 내신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이제 학교들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은
이제 수능 시험이 내신 시험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기준에서지만 수학 기준에서 학교 기준에서 특정한 한두 문제를 제외하면 수능이 내신보다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공공학번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 그 수능과 지금 수능을 비교해 보면 지금 수능은 훨씬 더 이제 창의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내는 것들도 예전에 킬러 문제들을 보면은 정말 억지로 킬러 문제, 정말 너무나 이제 막 굳이 이건 공부하거나 머리가 좋다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복불복인 킬러 문제들이 이제 많았고, 예전 수능, 초창기 수능이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친구들, 뭔가 기본이 탄탄한 친구들이 이제 뭔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수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기준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관점이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할 때 어떤 친구들이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요, 수능은요, 부모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신보다 더 자기주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잘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그 내신 성적이 좋았던 이제 부모님들이 입시 실적을 조금 아쉬워하면서 차라리 정시로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그 점수는 뭐예요? 수학에서 뭐 92점, 96점, 100점, 뭐 국어에서 뭐 1등급 초반, 뭐 탐구 두 개 중에서 뭐 하나 100점, 하나 한 개 틀리나 하나씩 틀리는 그 정도의 점수, 정시로 서울대를 집어넣었을 때 넉넉하게 합격할 원점수 기준으로 오답률 5개 내지 6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점수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점수를 이제 원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그러니까 수학도 어느 시험을 봐도 92점은 넉넉하게 나오고, 국어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보아도 1등급은 넉넉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강의를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그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숨어 있는 개념이나 숨어 있는 것들을 후벼 파서 만드는 거죠. 내가 문제는 잘 풀지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면 그 탄탄하지 않은 기본기를 만드는 과정은 혼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로 자기주도가 잘 돼 있는 친구가 과연 이 강남에 얼마나 있냐. 그리고 그 정도로 자기주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더 내신을 잘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더 퍼펙트하게 대학을 가겠죠. 그쵸?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게 뭔가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고3 수업을 들으면서 수능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이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고3 수업, 1타 강사 수업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기본기를 단련해주는 그런 수업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스킬적인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 친구들이, 이 대치동 친구들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가지고 있는 머리보다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데 기본기가 약하고 실수가 많고, 실제로 수능 시험을 보거나 내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예, 어떤 친구를 저희 학원에 다녔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학원을 다니다 이제 그만뒀는데, 이제 고3 이제 고3에 올라가면서
뭐 대치동 수업도 막 여러 가지 듣고 이제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인사하러 오면서 뭐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서 잠깐 그 친구 공부한 걸 봐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미적분을 공부를 했는데 뭐 전혀 뭔가 뭘 문제를 풀 줄은 알아요. 근데 이게 뭔지는 알고 푸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이제 아이들한테 스킬도 설명을 해주지만 이제 아주 간단하게 기본 원리도 증명을 해줘요. 이제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본 원리가 이제 그 사라지면 그럼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할 때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으로 조금 더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원칙적인 풀이가 아이가 익숙해졌을 때 스킬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단순히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고 스킬적인 부분만 배워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물론 실력이 없어서 스킬적인 부분만 가르치시는 분은 아니었겠죠. 그분도 다 증명도 하실 수 있고 그랬지만 현재 수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대치동 학원 강사, 저도 대치동에 오래 있었지만 대치동 학원 강사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전공자예요. 수학 전공자. 대학원까지 나온 수학 전공자인데 일단 여러분 대치동 학원 강사분들 중에 뭐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공자랑 전공자가 아닌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공을 했지만 뭐 대학에서 뭐 미적분을 공부를 하면서 뭐 선형대수를 공부하고 뭐 정수론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 원론을 그렇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뭐 그러면 이제 그 대학 수업을 들었을 때 그 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아, 미적분의 정의와 개념과 원론이 막 정립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오롯이요.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증명하고 공부하고 제가 교과서 다시 읽어보고 제가 일일이 애들 입장에서 써보고 증명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좀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대학 때 물론 한국 대학에만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학을 계속 이제 접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조금 더 이제 찾아가기가 조금 더 좋죠. 근데 이제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스킬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왜요?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증명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학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선행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중학생 대상,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원, 수투, 미적분을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 물론 전공자이신 분들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 막 수능 문제를 열심히 푸시는 분도 제가 알기에는 아니고 내신 문제를 다 취합해서 이 내신 문제가 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실제로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스킬만 배우고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 똑똑한 아이 정체되기 쉬워요. 어렸을 때부터 수능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미 그렇게 배워온 아이에게 원론을 설명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스킬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스킬을 가르쳐 주면서 참 안타까운 게 스킬을 가르쳐 주면서 원론을 설명해 주면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직 그 원론을 받아들일 머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외워. 공식을 외워. 하물며 본인 스스로도 이게 왜 이런 증명 과정을 거치는지도 모르고 풀어주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얘기가 점점 길어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우리 아이가 수시형 인간인지 정시형 인간인지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는 제 생각 기준으로는 전혀 다르진 않아요. 내신 공부가 조금 더 짧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암기를 조금 더 동반하고 수능 공부가 조금 더 폭넓게 통합형 문제로 나오는 차이가 있지만 탄탄한 내신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제 기준에서는 훨씬 더 수능을 잘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내신을 했다가 내신 성적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서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내신을 버리고 수능 공부를 2년 동안 한 친구들 중에 내신을 열심히 해서 입시에 성공한 친구들보다 성공한 친구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신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탄탄해요. 숨어있는 개념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타이트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실제로 쌓아있는 지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헐렁하게 공부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신을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시간을 쪼개서 타이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현역에서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수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내신이 망가진 점수가 나왔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내신 공부를 하면서 점수를 올려간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본 케이스가 많지. 그냥 일찌감치 내신을 포기하고 나 2년, 1년 반 동안 수능만 공부하겠다라고 해서 성공한 친구들 저의 경우는 가장 많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입시 방향을 생각하는지 뭐 모르겠지만 이제는 서울대도 미비하기는 하지만 내신이 들어가는 입시 방향으로 바뀌고 뭐 의대가 증원된다고 하지만 서울대가 입시를 이렇게 틀면 언젠가는 의대에도 내신이 반영되는 입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현역에게는 아직까지는 물론 50%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역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내신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시를 열심히 준비하면 그 가운데 정시의 길이 분명히 열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안타깝지만 내신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뭐 그날의 당일날 컨디션이나 아니면 조금 준비가 부족해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내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편으로 돌려보면 그 친구들이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어도 그 다음에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최저를 또 못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듯 현역에게는 이 6장에 쓸 수 있는 이 입시라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버리면 안 돼요. 일찌감치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짧게 막 끝내려고 머릿속에서 내용을 막 엄청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길어졌고요. 말도 중구난방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시형 인간과 정시형 인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들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내신을 열심히 챙기는 친구가 결국엔 수능도 잘 본다. 마지막으로 강남 학교 기준으로 수능과 내신의 난이도 차이는 제 생각에 수학 기준으로는 아주 크지는 않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